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 살인마야. 화창한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비추던 평화로운 주말에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으니 평생을 함께하겠다 약속했던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고, 지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손만 붙잡아야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부모님을 지극정성 모시며 살림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헌신했던 그녀였기에 남편의 부재는 세상을 잃은 것과 다름없는 고통이었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장을 지켜야 했던 지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웃음이 너무나도 야속하게 느껴져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던 그때, 시어머니 강옥자가 지수의 곁으로 다가와 차갑게 내뱉으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말에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고,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절망이 밀려왔으니 시어머니의 눈빛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지수를 향한 원망과 계산적인 차가움으로 가득했고, 그늘진 장례식장의 공기는 지수의 숨을 조여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얼어붙었고,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기보다 다른 궁리에 바빴으니 남편이 남긴 아파트와 보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며 지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시동생 민수의 태도에 문상객들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차고 말았습니다. 형수님도 이제 남남인데 적당히 정리하고 나가시죠. 시동생은 형이 떠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산 분할을 운운하며 지수를 거세게 압박하였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며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니 10년의 세월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지수는 남편을 보낸 슬픔보다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텅 빈 빈소를 지키며 밤을 지새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수는 시동생의 무례한 요구에도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고, 그저 영정사진 속 남편을 보며 대답 없는 질문을 던졌으니 자신이 지켜온 가정이 이토록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는지 허망한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손끝이 떨려왔고, 시댁 식구들의 수군거림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지수는 고립된 섬처럼 빈소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채 가장 서럽고 비참한 밤을 묵묵히 견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가 되던 날 저녁에 바람이 거세게 불며 빈소 입구로 낯선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니 검은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여인의 손에는 커다란 곰 인형을 품에 안은 어린아이가 들려 있었고, 사람들은 새로운 문상객인가 싶어 길을 터주었지만 여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결연함에 가깝게 느껴졌으니 지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고, 여인은 지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띠며 품에 있던 아이를 앞으로 내세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빈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당황한 기색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서로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급히 여인을 가로막았고, 지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지수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아이의 손을 더욱 꽉 쥐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큰 눈망울은 남편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어 지수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고, 주변의 수군거림은 파도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여인의 등장은 폭풍 전야의 정적을 깨뜨리는 신호탄이었고, 지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진실의 문 앞에 서서 온몸이 굳어버린 채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데려온 6살 남짓된 어린 남자아이의 얼굴은 놀랍게도 죽은 남편 준혁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고, 아이의 품에 안긴 곰 인형은 낡고 때가 묻어 있었지만, 아이는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인형을 꼭 껴안았으니 지수는 다리가 후들거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여인의 팔을 잡아 끌며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것을 데리고 나타난 거냐며 악을 쓰며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지만,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남편 준혁과 찍은 다정한 사진들을 꺼내 보였으니, 그 사진 속 남편은 지수에게 보여준 적 없는 미소로 아이와 여인을 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지수는 자신이 알던 남편이 누구였는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죽음보다 더 잔인하게 가슴을 파고들었고, 1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은 한순간에 가루가 되었으니, 시어머니는 여인의 입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여인은 오히려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남편 준혁이 이 아이의 친부임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지수는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벽을 짚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깊은 구멍을 냈으며,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해만 가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극에 달하자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시동생 민수는 상황을 정리하려 아이의 인형을 뺏으려니,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인형을 놓지 않았고, 그 신랑이 와중에 여인이 품 안에서 작은 칼을 꺼내더니 아이가 들고 있던 인형의 배를 단숨에 갈라버렸고, 손뭉치 사이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종이 뭉치였으니, 시어머니는 그것을 낚아채려 몸을 날렸지만, 지수가 한 발 앞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고, 그 종이 맨 윗부분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지수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말았으니,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99.9% 확률의 친자 확인서라는 서류였던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지수의 눈에는 배신감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빼앗으려 지수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시동생은 여인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 소란을 피우니, 지수는 손에 쥔 서류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증거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가슴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만 있었고, 지수는 그 미소가 가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으며, 장례식장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류에 찍힌 붉은 인장은 마치 지수의 심장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흩뿌려진 손뭉치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난 친자 확인서라는 5글자는 지수의 온 세상을 무너뜨렸고, 시어머니 강옥자는 기겁하며 지수의 손에서 서류를 뺏으려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달려들어 손톱을 세우기 시작했으니, 지수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나며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정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옥자는 대답 대신 눈을 부라리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지수의 뺨을 후려치려 손을 올렸고, 빈소 안의 문상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남편의 외도와 숨겨진 자식이라는 충격적인 전개에 저마다 옆 사람의 귀에 대고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으니, 지수는 뺨에 전해지는 서늘한 공기보다 마음의 냉기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주저앉았고, 남편이 숨겨온 그림자가 이토록 깊고 어두웠는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시며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살림하고 뒷바라지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팠고,
자신을 속여온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아냈고 손에 쥔 서류의 서늘한 감촉만을 의지한 채 버텼습니다. 시동생 민수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하고 아이를 데려온 여인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니 유진은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당신들이 내 아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대가라며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울분을 토해냈고 준혁 씨가 죽기 전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유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이름과 고백들은 지수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을 난도질하였으며 시어머니는 유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몸을 날리는 와중에 지수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홀로 고립된 섬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미아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 아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수의 가슴에 남편의 배신보다 더 큰 대못을 박았으니 그녀가 시부모를 위해 바친 청춘과 헌신의 세월들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비참한 순간이었던 것이고 민수는 형수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 터졌다며 당황하여 주변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수습하려 안달복달했습니다. 지수는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구역질이 올라왔고 남편의 장례식장이 진실의 도살장으로 변해버린 현실에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내뱉으며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이들의 연극은 이제 끝났음을 직감한 지수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서늘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피해 복도로 나온 지수의 뒤를 따라온 시어머니는 사과는커녕 지수의 가방을 낚아채며 독서를 퍼부었으니 어차피 아들도 죽었으니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고 이 집에서 나갈 때 숟가락 하나도 들고 갈 생각 말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지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애도 못 낳는 내가 우리 집안에 해준 게 뭐가 있냐며 10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 같이 울어주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사라지고 오직 돈과 핏줄에 미친 노파만 남았고 지수는 그 모진 말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입술을 깨물다 결국 피가 배어 나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여 복도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수가 들고 있는 서류만 뺐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 믿었는지 조력자인 민수를 불러 세웠고 지수는 위협을 느끼며 장례식장 밖으로 도망치듯 달려가 차디찬 겨울바람이 부는 주차장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10년을 헌신했는데요. 지수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밤 공기에 흩어졌고 강옥자는 오히려 침을 뱉으며 지수를 벌레 보듯 보았으니 그녀에게 지수는 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워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비로소 자신이 살았던 세상이 가짜였음을 깨닫고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으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지수의 앞에 조금 전 소란의 주인공이었던 유진과 아이가 나타났고 유진은 아까의 표독스러운 모습은 간데없이 허망한 표정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본인도 당신을 괴롭힐 생각은 없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남편과의 과거를 털어놓으니 남편 준혁은 지수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수시로 유진을 만나 아이를 낳고 따로 살림까지 차려 이중 생활을 해왔으며 시댁 식구들은 매달 남편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진의 입을 막고 지수를 속여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지수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두 얼굴의 괴물이었고 자신을 딸처럼 아낀다던 시부모가 공범이었다는 진실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으며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버텨내야 한다는 본능만 남았습니다. 여자가 내민 휴대폰 속에는 남편이 아이와 물놀이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의 미소를 짓는 영상이 있었고, 지수는 그 미소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진심 어린 행복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겨나갔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독이 되어 퍼졌고, 지수는 그 독을 삼키며 죽어가는 영혼을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낡은 인형을 다시 집어들어 갈라진 배 사이로 비어버린 공간을 손으로 만져보았고, 비록 남편은 배신자로 떠났고 시댁은 자신을 버렸지만 이 인형 속에 담겨있던 진실이 자신을 살릴 유일한 열쇠임을 직감하며 떨리는 손을 꽉 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아셨나 보네요. 지수는 장례식장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뒤로 한 채 어두운 밤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니 이제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헌신은 복수의 칼날이 되어 자신을 기만한 자들을 향해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장례식장의 조명은 멀어져 가고 지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며 이제껏 보지 못한 단호함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도둑맞은 여자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되었고, 지수는 품 안의 친자 확인서를 마치 훈장처럼 움켜쥐며 시댁 식구들이 기다리는 지옥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으니 남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잔혹한 전쟁의 시작이었고,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그들이 흘릴 눈물은 자신의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짜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맹세하며 지수는 어둠 속으로 당당히 걸어들어가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에 걸린 달빛조차 그녀의 서늘한 기운에 눌려 구름 뒤로 숨어버린 것만 같은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는 마지막 길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현장이 되었고, 지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구두도 벗지 못한 채 주저앉아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지는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았으니 남편의 채취가 남은 소파와 함께 고른 식탁들이 이제는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 돋친 덩굴처럼 느껴졌으며,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며 지수의 정신을 난도질했습니다. 비밀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식모처럼 부려먹던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아파트까지 탐내고 있으니 지수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소리 없는 통곡을 내뱉었으며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덮어주며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던 그들의 치밀한 연극 앞에서 지수는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모조리 타버렸고, 재만 남은 가슴 속에서 차디찬 복수의 싹이 돋아났으니 이제는 착한 며느리 한지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투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운 적막은 지수의 슬픔을 키웠고,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가증스럽기 짝이 없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틀을 바닥에 내팽개쳤으며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은 마치 자신의 부서진 심장 같아 그 파편들을 바라보며 지수는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지수가 문을 열자마자 시동생 민수가 안으로 들이닥쳤고, 민수는 아나무인 격으로 거실을 헤집으며 서랍을 열어젖히며 형의 인감도장과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으니 형수님도 참 눈치가 없으시네, 진작 나갔어야지 하며 민수의 입에서 나오는 추악한 말들은 지수의 인내심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였으나 지수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며 민수의 앞을 가로막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우선권은
배우자인 나에게 있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서늘하게 경고하자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형수가 전과 달리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낀 민수는 침을 뱉으며 두고 보자며 위협적으로 문을 닫고 나갔으니 지수는 민수가 나간 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으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주먹을 쥐었고 자신을 만만하게 보던 시댁 식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숨겨진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뒤편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 하나에는 남편이 시동생의 도박빚을 갚아주기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충격적인 장부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지수는 이것이 민수를 잠재울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수첩을 품에 안았습니다. 지수가 찾아간 곳은 남편의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서 근처 작은 법률사무소였고 그곳에서 조력자 오 변호사를 만났으니 오 변호사는 지수가 내미는 친자 확인서와 남편의 계좌 내역을 꼼꼼히 살피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조직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다분하다는 변호사의 설명에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으며 남편이 죽기 직전 시어머니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지수 몰래 가입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게 되자 지수는 남편의 죽음 뒤에 더 큰 음모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부인께서 지금부터 하셔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수는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과 시댁 식구들이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복구하기로 했으니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외롭고 힘든 여정이지만 지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하며 차가운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으며 자신을 기만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받아야 할 대가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임을 확신하며 지수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단호하고 무거웠으며 진실을 향한 추적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죽은 남편의 비밀 금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방의 한 은행을 찾았으나 그곳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도착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금고를 열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고 강옥자는 지수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느냐며 고함을 쳤으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수를 멸시하며 자기 아들의 유산은 손자에게 가야 한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 손자가 진짜 준혁 씨 아들이라고 확신하세요 하는 지수의 예기치 못한 질문에 강옥자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시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에서 지수는 새로운 의구심을 가졌으니 혹시 저 아이조차 시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더 거대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지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제지로 금고는 열리지 않았지만 지수는 확신했으니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저들이 그토록 숨기려는 추악한 진실의 조각들이 담긴 기록들일 것임을 믿으며 시어머니의 도끼 서린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버텼으며 강옥자는 분을 이기지 못해 지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 했으나 지수는 민첩하게 피하며 시어머니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지키려는 것이 아들의 핏줄인지 아니면 돈인지 내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선언하는 지수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주의를 압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내연녀였던 유진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 한 통을 받고 약속 장소로 향했으니 유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시댁 식구들이 아이를 빼앗고 자신을 해외로 강제 이주시키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여자의 고백에 지수는 적대적인 감정보다 연민의 정을 먼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오로지 형 재산에만 미쳤어요 하며 유진이 건네준 녹음기 안에는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공모하여 지수를 집에서 쫓아내고 보험금을 가로채려는 대화가 담겼고 지수는 그 녹취록을 들으며 손을 부르르 떨며 분노했으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악마 같은 범죄 모의를 보며 이제는 자비 없는 처단만이 정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울고 있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으니 아이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제안했고 두 여자의 기묘한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 어둠이 짙게 깔렸으며 장례식장의 그 낡은 인형 속에 숨겨져 있던 친자 확인서는 이제 시댁 식구들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될 것이며 지수는 그 밧줄을 당길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유진의 눈물은 지수의 가슴에 남은 마지막 망설임을 지웠고 두 여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거대한 벽에 맞서기로 했으니 시댁 식구들이 파놓은 함정은 이제 그들 스스로를 가두는 무덤이 될 것임을 지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올랐고 지수는 첫 번째 패를 던졌습니다. 유진과의 만남 이후 지수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하게 엉켰으나 남편이 남긴 인형 속 친자 확인서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시댁의 거대한 비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했으니 지수는 늦은 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 구석구석을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뒤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책상 밑바닥에 숨겨진 이중 장치를 발견한 순간 지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극심한 긴장감을 느끼며 먼지 쌓인 비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준혁이 생전에 기록했던 비밀 일기장과 함께 시어머니 강옥자가 관리하던 차명 계좌의 통장들이 수북했고 지수는 통장에 찍힌 수십억 원대의 출처 모를 돈들을 보며 자신이 10년 동안 얼마나 추악한 소굴에서 살았는지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며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지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유산 때문이 아니라 이 불법 자금의 세탁 과정을 지수가 눈치챌까 두려워 저지른 만행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남편의 고백을 읽었고 그 속에 담긴 기만과 위선의 기록들은 지수의 영혼을 난도질하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비밀 장부를 확인하던 그 시각에 거실 문이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시동생 민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으니 민수는 지수가 서재에 있는 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형수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감시하려 다가왔고 지수는 침착하게 일기장과 통장을 등 뒤로 숨긴 채로 민수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당장 나가라 소리쳤으나 민수는 코웃음을 치며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형이 죽었으니 이제 이 집의 모든 물건은 내 것이라며 서재의 책들을 바닥으로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도 참 질기네 인형배 갈랐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민수의 비아냥거림 속에 담긴 살벌한 위협을 느끼면서도 지수는 쥐고 있는 장부가 시댁의 명줄임을 잊지 않았으니 민수가 손을 뻗어 지수의 옷자락을 낚아채려는 찰나에 지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조각상을 손에 쥐고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말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수는 지수의 눈에 서린 서슬 퍼런 살기에 멈칫하였고 지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수를 밖으로 밀어낸 뒤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니 민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거실 창문을 깨뜨리고 도망쳤고 지수는 깨진 유리 파편 위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유진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유진은 아이가 열이 심하게 나는데 병원에 갈 돈조차 없다며 절박한 목소리로 지수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던 것이고 지수는 한때 남편을 공유했던 여자의 전화를 무시하려 했으나 인형을 꼭 안고 있던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떠올라 결국 약을 사들고 유진이 숨어 지내는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눅눅한 방 안에서 앓고 있는 아이를 마주한 지수는 이 아이 역시 남편의 이기심과 시댁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장 불쌍한 희생자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으니 지수는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유진에게 장부의 존재를 알렸고 유진은 그 장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니 자신이 남편의 아이를 가진 것이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충격적인 내막을 지수에게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옥자는 대가 끊길 것을 우려해 지수 몰래 유진을 매수했고 준혁에게 접근시켜 아이를 낳게 한 뒤 지수를 속여왔으니 지수는 자신이 10년 동안 시어머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그녀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비극의 설계자가 시어머니라는 진실은 지수를 각성시켰고 이제는 단순히 재산을 찾는 수준이 아닌 파멸을 결심했습니다. 지수는 유진과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오 변호사를 통해 시댁 식구들이 찾지 못할 은신처를 마련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 강옥자가 보낸 정체 모를 남자들이 지수의 뒤를 밟으며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었으니 지수는 미행이 붙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행동하며 오히려 그들을 시내 중심가의 복잡한 백화점으로 유인한 뒤 미리 연락해둔 보안 요원들의 도움으로 따돌리는 기지를 발휘했고 자신을 쫓던 남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지수는 이제 자신이 예전에 연약한 며느리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백화점 화장실에 숨어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던 지수는 초췌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는 것을 보고 남편의 죽음이 남긴 슬픔을 분노의 연료로 삼기로 했으니 시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바닥부터 긁어내어 무너뜨리겠다는 다짐을 수백 번 반복했고 품 안의 장부를 다시 한번 고쳐 매며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수가 이토록 치밀하게 움직일 줄 몰랐을 것이고 지수는 그들의 방심을 틈타 시어머니의 목줄을 쥘 증거를 하나하나 법적인 서류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반격의 서막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시댁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시어머니의 집을 정격 방문했고 아들의 사구제조차 지내지 않고 재산 정리에 열을 올리던 강옥자는 지수가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서자 소금이라도 뿌릴 기세로 어디라고 여기가 발을 들이느냐며 표독스럽게 소리를 쳤으나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탁자 위에 남편의 비밀 장부 사본과 시어머니의 차명 계좌 내역서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으니 강옥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떨었고 지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이 추악한 가문의 끝을 보러 왔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고 옆에서 씩씩거리던 민수조차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지수를 바라보았으니 강옥자는 서류를 찢으려 달려들었지만 지수는 이미 원본을 변호사 사무실과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짓 으름장을 놓았고 이것은 시댁 식구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인형배를 갈랐던 그날의 수모를 되갚아주듯 지수는 이제 시댁 식구들의 위선이라는 가죽을 벗겨냈으며 그들 앞에 놓인 것은 오직 법적 처벌과 파멸의 길뿐이었으니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걸어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며 자신이 그 지옥에 문을 열었으니 그들은 그 안에서 평생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수의 가슴은 승리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시댁 거실을 나오며 등 뒤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비명은 지수에게 슬픔이 아닌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으나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난장판이 된 거실과 누군가 샅샅이 뒤지고 간 흔적이 역력한 서재의 참상이었으니 지수는 시댁 식구들이 사람을 고용해 장부 원본을 찾으려 자신의 보금자리마저 유린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주저앉고 가장 안전해야 할 집조차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공포가 지수의 가느다란 어깨를 짓누르며 숨통을 조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무너지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미리 약속했던 오 변호사에게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고, 변호사는 이제 저들이 궁지에 몰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당분간 거처를 옮기고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경고하니 지수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더 큰 반격을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챙긴 것은 화려한 옷가지나 귀금속이 아닌 오로지 남편의 비밀이 담긴 일기장과 아이의 인형 속에서 나온 서류들 뿐이며, 지수는 어둠이 짙게 깔린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불을 껐고 이제는 돌아올 때 승리자가 되어 돌아오겠노라 굳게 다짐하며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지수가 몸을 숨긴 곳은 유진과 아이가 머물고 있는 은신처였고, 서로를 증오해야 마땅한 두 여자가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되니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아이의 가냘픈 기침 소리가 두 여자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으며, 유진은 지수에게 남편 준혁이 죽기 전 남겼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차마 들려주지 못하고 망설이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재생하니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지수가 알던 다정함이 아닌 어머니의 압박과 자신의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영혼의 절규였고, 지수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시댁의 꼭두각시로 살며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모든 진실을 인형 속에 숨겨 아이를 통해 전달하려 했던 것이니, 지수는 남편의 배신 뒤에 숨겨진 서글픈 진실을 마주하며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유진 역시 지수의 슬픔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고, 두 여자는 비로소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망가진 피해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연대의 손길을 조심스레 내밀었으니, 시댁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맞서기 위한 두 여자의 결탁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반격을 위해 지수는 오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 명의, 차명 계좌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으니, 강옥자가 아들의 사업 자금을 세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지수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았다는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며 지수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10년 동안 갚아온 가계 대출이 실상은 시어머니의 사치와 시동생의 도박빚을 메우기 위한 구멍이었음을 서류를 통해 확인하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으며,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적 파멸을 선물하기로 결심했으니, 지수는 시어머니가 평소 품위를 유지하며 드나들던 사교 모임과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는 친지들 앞에 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지수를 만류하고 나섰지만
지수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판에 모든 것을 걸었으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용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밤을 새워가며 시댁의 비리 계보를 정리해 나갔고 그녀의 손끝에서 완성된 서류들은 곧 시댁을 무너뜨릴 강력한 폭탄이 되어 폭발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시동생 민수는 지수의 행방을 찾지 못해 안달이 났고 결국 지수의 친정 식구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으니 병약한 지수의 노모를 위협하며 딸이 훔쳐간 장부를 내놓으라며 가구들을 부수고 고함을 치는 민수의 만행을 전해 들은 지수는 눈이 뒤집히는 분노를 느끼며 은신처를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오 변호사의 제지로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역공을 준비했습니다. 지수는 민수의 도박 중독을 이용해 그를 함정으로 유인하기로 했고 남편이 남긴 숨겨진 비자금이 특정 카지노 근처 사설 금고에 있다는 가짜 정보를 흘려 민수가 제 발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으니 욕심에 눈이 먼 민수는 형수가 파놓은 구렁텅이인 줄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금고를 탈취하려다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경찰서 취조실 너머로 수갑을 찬 민수의 비굴한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며 시댁의 한 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으며 민수는 형수에게 살려달라며 울며불며 애걸복걸했지만 지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뒤돌아 경찰서를 나오며 시어머니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으니 다음은 어머니 차례입니다라는 간결한 문구는 강옥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민수의 구속 소식을 접한 강옥자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으나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수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왔으니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공원묘지 남편의 묘소 앞에서 만나 모든 서류를 넘겨주면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끝내겠다고 제안했고 지수는 이것이 자신을 해치려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남편의 무덤 앞에서 이 모든 악연을 끝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공원묘지에 도착한 지수의 앞에는 검은 옷을 입고 도끼를 품은 시어머니가 버티고 서 있었으며 강옥자는 지수를 보자마자 가지고 온 서류를 당장 내놓으라며 품 안에서 날카로운 서류 봉투를 쥔 채 지수를 위협했으니 지수는 물러서지 않고 남편의 묘비를 등진 채 시어머니를 향해 당신의 탐욕이 아들을 죽이고 가문을 망쳤다고 일갈했습니다. 그 순간 묘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조력자들이 나타났고 지수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지수를 협박하는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변호사와 경찰에게 전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옥자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으나 이미 진실의 그물은 그녀를 촘촘하게 죄어오고 있었으며 지수는 남편의 묘비에 손을 얹고 이제야 당신을 보내줄 수 있겠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공원묘지에는 강옥자의 비명만 가득했고 지수는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보며 지난 1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나 회의감이 들었으니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돈과 명예만 외치는 노파는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괴물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으며 출동한 경찰들이 강옥자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는 그 순간에도 강옥자는 지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저주를 퍼부어댔던 것입니다.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놓고 무사할 줄 아느냐는 도끼에 찬 외침에도 지수는 흔들림 없이 시어머니를 응시하며 어머니가 망친 것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양심이라고 대답했고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의 묘비를 마지막으로 어루만진 뒤에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으니
등 뒤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장례식의 종소리처럼 추악했던 시댁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내려앉은 듯 가벼워진 숨을 내쉬며 새로운 아침의 햇살을 마주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행된 후 지수는 유진과 아이가 있는 은신처로 돌아와 폭풍 같았던 하루를 정리하며 거울 앞에 조용히 섰으니 초췌해진 얼굴과 쑥대밭이 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유진은 지수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니, 지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시댁의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아이와 유진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과정이 남았음을 알렸으며, 유진은 자신을 배신자로 여기지 않고 도와주는 지수의 손을 잡고 염치 없지만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여자는 한때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비극의 주인공들이었으나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유일한 동지가 되어 있었으니, 지수는 아이의 곤히 자는 얼굴을 보며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숙제인 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에 자신의 남은 힘을 쏟기로 했으며,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희망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결코 올 것 같지 않았던 평화로운 밤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오 변호사와 함께 시댁에 가압류된 자산들과 강옥자가 숨겨두었던 해외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죽은 남편이 사실은 지수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비밀 유언장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기세를 꺾지 못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으나 내심 지수에게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유언장에는 지수에 대한 미안함과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지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으며, 남편은 자신이 죽은 뒤 시댁 식구들이 지수를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지수가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두었으니, 지수는 남편의 진심을 뒤늦게 확인하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고,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지수의 명예 회복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음을 깨닫고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면 시댁 식구들은 단 한 푼의 재산도 건지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며 지수에게 이제 승리의 축배를 들 일만 남았다고 격려했으니, 지수는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하며 긴 싸움의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시동생 민수는 변호사를 구할 돈조차 없어 국선 변호인에게 매달리며 지수에게 합의를 구걸하는 편지를 보냈고, 편지 속에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거짓된 참회록이 가득했으나 지수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으니, 민수가 도박 자금을 위해 형의 생명보험금까지 가로채려 했던 추악한 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며 형량은 더욱 늘어났고, 시어머니 강옥자 역시 횡령과 협박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자 교도소 안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지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불행이 모두 며느리 탓이라며 남 탓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면회를 오라는 강옥자의 끈질긴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며 당신들이 갇힌 곳은 감옥이 아니라 본인들의 욕심이라며 비서관을 통해 마지막 경고를 전하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으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이제 법의 심판 아래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흩어져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시댁이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찾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복을 벗고 밝은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생기가 넘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유진과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처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자신 또한 시흥의 조용한 동네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니 정원이 딸린 작은 집에서 꽃을 가꾸며 지난 10년의 고통을 흙 속에 묻고 향기를 피워내기로 했고 유진은 아이를 데리고 종종 지수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수를 마치 친언니처럼 의지하며 밝은 미소를 되찾아갔으며 아이는 지수를 볼 때마다 인형을 흔들며 밝게 웃어 보였으니 인형 속에서 나온 친자 확인서가 한 가정을 파괴한 비극의 씨앗에서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맺어준 축복의 열쇠가 된 셈이었고 지수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지수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으니 그녀의 정원에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꽃들처럼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수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지수야.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며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눈부신 희망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지수의 일상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깊은 변화를 맞이했고 그녀는 시흥의 작은 집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자신으로 오롯이 숨을 쉬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오 변호사로부터 걸려온 급박한 전화는 시어머니 강옥자가 형 집행정지를 노리고 치매 연기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주었으니 지수는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쩌면 저토록 끝까지 추악할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강옥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지수를 보면 자기 아들이라 부르며 횡설수설 연기를 펼치며 동정표를 얻으려 발악하고 있었고 지수는 그 가증스러운 연극의 막을 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 섰습니다. 차가운 병원 냄새는 과거 시부모를 병수발하던 고통을 떠올리게 해 지수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으나 그녀는 피하지 않았고 강옥자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번득이는 탐욕의 불꽃을 단번에 꿰뚫어 보며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수를 본 강옥자는 기다렸다는 듯 초점 없는 눈을 하고서 주녀가 왜 이제 왔니 하며 지수의 손을 잡으려 애를 썼으나 지수는 그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강옥자의 눈앞에 펼쳐 보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으니 어머니가 치매 연기를 하시는 동안 민수가 구치소 내에서 어머니의 비자금 장부 위치를 실토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 장부 안에는 강옥자가 과거 남편의 사고사 직후에 보험금을 빨리 타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려 했던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지수의 말에 강옥자의 눈빛은 순식간에 초점을 되찾으며 경악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라며 본색을 드러낸 강옥자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고 지수는 어머니가 치매라면 이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셔야 한다며 뒤에서 지켜보던 전문의와 수사관들을 안으로 불러들였으니 강옥자의 비루한 연극은 지수의 치밀한 덫에 걸려들게 되었고 그녀는 다시는 병원 침대 위에서 호의호식할 수 없는 몸이 되어 더욱 엄중한 감시 아래 차가운 감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무너져 내리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으니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강옥자의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지수는 남편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또 다른 열쇠를 가지고 지방의 한 오래된 수협 창고를 찾아가게 되었으니
그곳에는 남편 준혁이 죽기 전 지수에게 남기려 했던 마지막 진심이 담긴 상자 하나가 조용히 보관되어 있었고, 상자를 연 지수는 그 안에 가득 담긴 편지들과 함께 남편이 지수 몰래 들어두었던 적금 통장들을 발견했으며, 통장에는 지수의 평생연금이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어 지수는 남편의 이중적인 삶 뒤에 숨겨진 서글픈 사랑을 다시 한번 마주하며 텅 빈 창고 바닥에 앉아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지수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돈으로나마 보상하려 했던 것인지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지수의 이름으로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왔던 것이니, 지수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가 남긴 마지막 온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 속에는 지수야 미안하다, 다음 생엔 평범하게 만나자는 절절한 고백이 적혀 있었고, 지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묻으며 비로소 남편과의 진정한 이별을 고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진심이었음을 지수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수가 남편의 유산을 정리하는 사이 시동생 민수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마찰을 빚어 부상을 당했고, 치료비조차 없는 처지가 되자 지수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며 구걸하는 비굴함을 보였으니, 지수는 민수의 편지를 읽지도 않고 불태워버리려 했으나, 문득 그가 저지른 악행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죽은 남편과 자신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여 행동에 나섰고, 민수가 형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유진을 협박했던 녹취록을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제보하며 사회적인 심판을 유도했으니, 한때 지역사회에서 유지 노릇을 하던 시댁 가문의 명예는 이제 씻을 수 없는 범죄자 집안으로 낙인 찍혀버렸고, 민수는 병원 대신 교도소 의무실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자신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민수의 몰락을 지켜보며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았으니,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고,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지수는 비로소 10년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악인들의 파멸은 지수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보상이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지수는 유진과 아이를 시흥의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밥상을 차렸고, 식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했던 나물과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두 여자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으니, 지수는 아이의 품에 안겨있던 그 낡은 곰 인형을 가져와 직접 정성스럽게 꿰매어 아이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으며, 인형의 배는 이제 친자 확인서 대신 솜으로 가득 채워져 더 이상 날카로운 진실을 품지 않은 포근한 장난감이 되었고, 아이는 인형을 끌어안고 지수를 향해 고맙습니다 하며 해맑게 웃어 보이니, 지수는 그 웃음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유진은 지수의 배려 덕분에 작은 꽃집을 열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며 지수의 손을 꼭 맞잡고 말했으니, 우리가 만난 인연은 비극이었지만 끝은 축복이라며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는 두 여자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지수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평온함을 온몸으로 만끽하였고, 시댁 식구들이 갇힌 지옥과는 대조적인 천국 같은 일상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 감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피를 흘리지 않았으나 가장 완벽하게 끝났고, 지수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고 시댁 식구들이 각자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차가운 담장 안으로 사라진 뒤의 세상은 지수에게 낯설 만큼 평화롭고 고요한 공기로 가득 찼으니, 시흥의 작은 집 마당에 내려앉은 아침 이슬을 보며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맛보았고,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기만이 남긴 깊은 흉터들조차도 흐르는 시간과 함께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남편 준혁의 죽음에 관한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으니 사고 당일 남편이 왜 그토록 급하게 유진을 만나러 갔는지, 그리고 왜 하필 그날 친자 확인서를 인형에 숨겼는지에 대해 지수는 오 변호사에게 받은 남편의 유품 기록들을 뒤적이며 그날의 행적을 다시금 차분하게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통화 기록에서 발견된 의문의 번호 하나는 시어머니 강옥자의 비서였던 인물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지수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하고도 거대한 예감에 사로잡혀 몸을 떨고 말았습니다. 지수는 수소문 끝에 강옥자의 비서로 일하다 자취를 감춘 이 실장이라는 인물을 찾아가기 위해 지방의 한 항구 도시로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밤새 도로 위를 달렸던 것이고, 낡은 낚시터 근처에서 마주한 이 실장의 초췌한 얼굴은 과거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에 질려 있었으니 지수는 그에게 남편의 마지막 날에 대해 진실을 요구하며 장부 사본을 내밀자 그는 결국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사장님은 그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셨습니다. 남편 준혁은 사고 당일 시어머니의 비자금 장부를 들고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던 중이었다는 사실과, 이를 눈치챈 강옥자가 아들을 가로막기 위해 사람을 보내 급박한 추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는 진실은 지수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극심한 충격을 안겼고, 남편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지수에게 남겨질 평안이었다는 사실에 지수는 절규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인륜을 저버린 진실은 지수에게 다시금 복수의 칼날을 갈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이 실장의 증언을 확보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미 수감 중이던 강옥자는 아들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면회실에서 지수를 마주하며 자신은 아들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비굴하게 변명했으니, 지수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옥자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당신이 아들의 앞길을 막아세운 그 순간 이미 죽인 거라며 차갑게 일가라고는 다시는 용서라는 단어를 꺼내지 말라 했고, 강옥자는 자신의 탐욕이 부른 비극의 무게에 눌려 결국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비참한 최후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강옥자가 실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니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오직 메마른 분노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연민조차 사라진 무미건조함 뿐이었으며, 시댁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과정을 지수는 누구보다 침착하고 단호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역시 형의 죽음에 본인이 일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재소자들에게 멸시받는 처지가 되었고, 지수는 이들의 몰락이 남편의 영혼을 달래줄 유일한 제사라 생각하며 법원을 나오는 길에 길게 심호흡을 하였습니다. 재수사가 마무리되고 남편 준혁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밝혀지자 지수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그가 생전에 남몰래 후원하던 보육원과 노인 복지시설들에 남편의 이름으로 남은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니, 시댁 식구들이 피를 흘리며 쟁탈하려 했던 그 검은 돈들이 비로소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빛으로 변하는 순간에 지수는 남편이 하늘에서나마 웃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유진 또한 지수의 결단에 힘을 보태며 본인이 받았던 위로금 중 일부를 아이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였고, 두 여자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단계를 넘어서 함께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반자로 거듭났으며, 아이는 어느덧 유치원에 입학하여 여느 아이들처럼 밝게 인형을 안고 뛰어다니는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지수는 아이의 가방에 정성스럽게 이름을 써붙여주며 이 아이가 자라나서 마주할 세상은 자신의 과거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정직한 곳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니 지수의 가슴속 응어리는 선행과 나눔을 통해 조금씩 부드러운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지수는 시흥집 마당에 남편을 기리는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며 혼잣말로 인사를 건넸으니 이제야 당신을 정말로 용서하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무 밑동에 남편이 아끼던 만년필을 묻어주었습니다. 그 나무는 지수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싹을 틔웠고 지수는 매일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 또한 이 나무처럼 다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잎을 틔울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인형배를 가르며 시작된 잔혹한 복수극은 이제 지수의 내면을 치유하는 성장 드라마로 변해갔고 시댁 식구들이 갇힌 지옥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지수의 일상에서 지워져 갔으니 지수는 창가에 앉아 유진이 보내준 꽃바구니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찾아온 이 평온한 오후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배신과 분노의 안개를 걷어내고 맑은 호수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지수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사실을 지수는 온몸으로 증명하며 당당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시댁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자 지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남편의 유품 정리를 마무리하며 시흥의 집 서재 한편에 작은 추모의 공간을 마련했으니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 낡은 일기장 옆에 아이의 배를 갈랐던 그날의 곰 인형을 나란히 놓아두고 비극으로 시작된 인연이 결국은 진실로 끝났음을 새겼으며 지수는 이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 이상 누군가를 증오하느라 일그러진 표정이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여자의 맑은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강옥자는 결국 교도소 내에서 지병이 악화되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면회를 거부하는 지수의 단호함에 외로운 침상 위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죽음을 기다렸고 민수 역시 형기 외에도 추가 범죄가 계속해서 드러나며 평생을 담장 안에서 보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으니 지수는 그들의 소식을 신문 사회면에 작은 기사로 접하며 마치 아주 오래전 읽었던 슬픈 소설의 결말을 보는 듯 무미건조하면서도 차분한 마음으로 신문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는 적들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된 지금의 평온함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수는 남편의 유산으로 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고 재단 이름을 남편과 자신의 이름을 한 자씩 딴 지역 재단이라 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니 지수가 재단 개소식 날 단상에 올라 담담하게 소회를 밝히자 객석에 앉아있던 유진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고 지수는 그런 유진을 향해 따뜻한 눈인사를 건네며 화답했습니다. 재단 건물 1층에는 유진이 운영하는 작은 꽃집이 들어섰는데 매일 아침 신선한 꽃향기가 재단 전체를 감싸 안으며 상처 입은 방문객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법 같은 공간이 되었고 지수는 출근길에 유진이 꽂아둔 장미 한 송이를 받아들며 오늘도 힘내자는 짧은 응원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열었으니 두 여자의 연대는 이제 한 남자를 향한 원망의 사슬을 끊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꾸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상담에 임하며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졌고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재단 사무실로 찾아온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는 바로 남편 준혁의 대학 시절 은사였던 한 노교수였으며 교수는 지수에게 남편이 생전에 남겼던 연구 자료들과 함께 지수를 향해 쓴 붙이지 못한 편지 뭉치를 전해주었으니 편지 속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사업 확장에 맞서며 지수와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 눈물겨운 사투의 기록들이 문장마다 절절하게 박혀 있었고 지수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남편을 배신자로만 여겼던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저려왔습니다. 남편은 지수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책을 세우며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면서도 지수만은 순수하게 남길 바랐으니 지수는 이제야 비로소 남편이 왜 그토록 차갑게 굴었었는지 그 서툰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며 그의 영혼과 화해했습니다. 교수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준혁이가 자네를 정말 사랑했네라며 남편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준 지수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고 지수는 그 위로에 10년 동안 가두어 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지수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녀는 이제 남편을 슬픔이 아닌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했습니다. 시동생 민수는 출소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수를 찾아와 한 번만 도와달라며 재단 앞에서 행패를 부리려 시도했으나 지수는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겁먹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했으니 미리 고용해둔 보안 요원들을 통해 그를 경찰에 인계하며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허용하지 않겠노라 선포했고 민수는 지수의 서슬 퍼런 위험에 눌려 비굴하게 도망치다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걷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민수의 몰락을 지켜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무력이 아닌 정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니 시댁 식구들이 흩뿌려 놓은 추악한 범죄의 잔해들을 정리하며 지수는 자신의 인생에 드리웠던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피해자 며느리가 아닌 희망의 조력자라는 당당한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재단 마당에 핀 해바라기를 보며 밝게 웃어 보였으며 그녀의 미소는 뜨거운 여름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빛났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지수를 보며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악인들은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져 고통의 나날을 보냈지만 지수는 자신이 뿌린 선의의 씨앗이 열매 맺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둔 지수는 이제 마지막 챕터를 준비하기 위해 남편과 처음 만났던 바닷가를 찾아 홀로 긴 산책을 즐겼으니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를 보며 인생의 굴곡을 되새기며 인형배를 갈랐던 그날의 충격과 장례식장의 소란들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고 지수는 주머니에서 남편과의 결혼 반지를 꺼내 깊은 바다로 멀리 던지며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고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반지가 포말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지수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조차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개운함을 느꼈고 그녀는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 자신이 꿈꾸던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수는 돌아오는 길에 유진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은 아이와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며 평범한 행복의 약속을 잡았으니 소박한 일상이 주는 이 위대한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 같았고 그녀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희망의 향기가 배어나왔으니 진정한 드라마의 끝은
처절한 복수가 아닌 지독하게 아름다운 삶의 재건이었음을 지수는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장만을 남겨둔 채 지수의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합니다. 시댁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무너뜨리고 얻은 자유는 달콤했고 지수는 이제 시흥의 정원 곳곳에 만개한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지난 1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으니 남편의 배신은 지수를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세상 누구보다 강인한 한 여성으로 성장시켰던 것이며 지수는 재단의 업무가 끝난 후 아이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경이로운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이제 지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엔진이며 인형배를 갈랐던 그날의 비극은 어느덧 희미한 안개처럼 흩어져 지수의 인생 드라마의 강렬한 서막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으니 지수는 벤치에 앉아 아이가 나비 뒤를 쫓아가는 평화로운 광경을 눈에 담으며 비로소 완벽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옥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로 그날이었고 지수는 슬픔보다는 기나긴 악연의 마침표가 찍혔다는 생각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는 노을을 향해 짧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탐욕의 역사는 그렇게 쓸쓸하게 저물어갔고 지수는 이제 그들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지수는 강옥자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대신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의 자녀분을 모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고 시동생 민수는 교도소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수가 제출했던 과거의 상습 도박 및 협박 증거들에 막혀 결국 차가운 벽 안에서 노년을 보내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으니 지수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는 무심의 경지에서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서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 지켜보았고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의 최후를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단은 날로 번창하여 수많은 상처받은 며느리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지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으니 당신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위로는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수많은 여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지수의 삶은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명으로 번져나가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상담실 창가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향해 살며시 웃어 보였고 그 미소는 이제 미련도 원망도 없는 맑고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지수의 도움으로 시내 중심가에 인연이라는 이름의 작은 플라워 카페를 열어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으니 카페 한복판에는 지수가 정성스럽게 수선해준 그 곰 인형이 유리 상자 안에 보관되어 손님들에게 감동의 상징이 되었고 지수는 주말마다 그 카페를 찾아 유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한때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가족보다 진한 우정을 나누었으니 두 여자는 남편 준혁이라는 공통의 아픔을 희망의 걸음으로 삼아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자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수를 큰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지수는 그 아이에게서 남편의 선했던 눈망울만을 기억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으니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가 아닌 훈장이 되어 그녀들을 지켰고 두 여자의 웃음소리는 카페 가득 퍼져나가는 꽃향기와 어우러져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동지로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는 깊은 신뢰를 쌓아갔으며 그녀들의 연대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자신의 삶을 기록한 수필집 인형의 진실 출판 기념회를 열었고 행사장에는 지수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지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꽃다발을 건넸으니 지수는 단상에 올라 담담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연설은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이어지는 기립박수는 지난 10년의 모진 세월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감동의 물결이었으며 지수는 객석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과 아이를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남편이 하늘에서 이 광경을 본다면 참으로 기뻐하리라 생각하며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슬픔의 파편조차 날려보냈습니다.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세상의 수많은 약자에게 전달되었고 지수는 이제 작가이자 사회사업가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누구보다 바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자취는 이제 뒤를 따르는 이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지수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온전하게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다시 시흥의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정원 벤치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와 싸울 필요도 누군가를 증오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자유가 그녀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 심었던 남편의 추모나무는 어느새 훌쩍 자라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지수의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책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으니 준혁 씨나 이제 정말 행복해 당신도 거기서 편히 쉬어라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남편의 화답처럼 들렸고 지수는 눈을 감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평온함을 만끽하며 인생이라는 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탐욕이 남긴 재는 바람에 날려 사라졌고 지수가 일구어낸 사랑과 용기의 꽃들은 영원히 피어날 것이니 남편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잔혹했던 사연은 이렇게 한 여자의 위대한 승리와 행복한 미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지수는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며 단잠에 들었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그녀의 봄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